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은 진행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인 가짜 뉴스와 그 뒤에 숨은 AI 기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짜 뉴스. 이제 AI가 만든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글을 쓰고 편집해야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겠습니다. 둘째,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파급력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습관과 판별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따라오신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에 이 사진,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2023년에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며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잠시 고민해 보시겠어요? 잠시 후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순간을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믿게 만드는 기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짜뉴스의 무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진짜처럼 포장된 거짓 정보입니다. 단순한 오보나 실수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의도에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성. 누군가 고의로 거짓을 생산합니다. 둘째는 위장성. 진짜 뉴스처럼 형식을 갖추어 우리를 속입니다. 셋째는 확산성. 아주 빠르고 넓게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가짜뉴스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찌라시나 황색 언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제작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이 일일이 편집해야 했기에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거의 무료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를 단 몇 초 만에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동시에 확산되는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왜 지금 유독 위험한 걸까요? 제작 비용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했던 영상이나 이미지를 지금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몇십 초 만에 가짜가 완성되고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수백만 명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진입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텍스트로 가짜 기사나 인용문을 지어냅니다. 둘째는 이미지, 없는 장면을 사진처럼 만듭니다. 셋째는 영상, 얼굴과 표정을 바꾸는 딥페이크입니다. 넷째는 음성, 목소리 톤과 말투까지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렇게 글, 사진, 영상, 소리 모든 영역에서 AI가 만든 가짜가 우리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정교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 즉 GAN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위조하는 AI와 감별하는 AI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위조하는 AI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고 감별하는 AI는 이를 찾아내려 애씁니다. 이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면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경쟁할수록 완벽해지는 가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럴듯한 문장입니다. AI는 실제 언론사의 문체까지 흉내냅니다. 여기에 환각 현상이라는 문제가 더해집니다. 챗봇이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나 자신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캡처해서 온라인에 퍼뜨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기사라고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교황이 흰색 롱패딩을 입고 있던 그 사진, AI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죠. 사진이 고화질이고 그럴듯해 보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너무나 사실적이라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공익적 실험이었지만 그 정교함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어디서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유포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제 영상은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성과 영상이 결합한 사기입니다. 미국 대선 당시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낸 로보콜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홍콩의 한 기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상회의에 등장한 CFO와 동료들이 모두 딥페이크였던 것을 모른 채 직원이 340억 원을 송금해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목소리와 얼굴은 복제가 가능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유명인들은 이런 딥페이크 공격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합성 이미지가 전 세계 SNS를 뒤덮어 수천만 명에게 노출되었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총선 직전에 후보자의 목소리를 조작한 오디오가 유포되어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과 선거라는 공적이고 중요한 영역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명인을 넘어 일반 학생과 시민까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피해 지원 인원이 1년 만에 128%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의 92%가 10대와 20대 여성이라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의 생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의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선거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들고 기업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며 개인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가짜뉴스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가짜뉴스에 속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첫째,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듣습니다. 둘째, 감정 우선 반응입니다. 분노나 공포는 이성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셋째, 반복 노출 효과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 진짜가 아닌 것도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뇌가 가진 이 약점들을 AI가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거짓이 진실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SNS의 알고리즘은 사실보다 반응을 더 좋아합니다. 클릭과 공유가 많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멀리 퍼뜨리는 것이죠.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가짜뉴스는 이 알고리즘의 총알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은 조용히 머물지만 거짓은 온 세상으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물론 막기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것을 표시하는 워터마킹. 둘째, 콘텐츠가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기록을 남기는 CPA 출처 인증. 셋째, 이미지의 미세한 흔적을 찾는 탐지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의 군비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탐지 기술이 나오면 생성 기술은 더 정교해져서 금세 따라잡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캡처하거나 편집하면 원래 있던 워터마크 정보마저 사라지기도 합니다. 탐지 기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시 퀴즈 시간입니다. 우주비행사가 라면을 먹는 사진, 정치인의 욕설 영상, 배우의 화장품 인터뷰 영상. 이 중 진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두 가짜입니다. 우주비행사 사진은 비현실적 합성 예시이고 정치인의 영상은 딥페이크 사칭, 배우의 인터뷰 역시 사기를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입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은 이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믿기 전에 딱 5가지만 확인하세요. 출처가 명확한가? 다른 언론사도 보도했나? 날짜와 맥락은 맞는가? 감정을 너무 자극하지는 않는가? 원본을 추적할 수 있는가? 이 습관이 가짜뉴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실전 팁도 알려드리죠. 첫째,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역추적해보세요. 둘째, 의심스러운 영상은 장면을 캡처해서 검색해보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CPA 같은 인증 정보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개수나 그림자 방향 같은 시각적 오류를 찾아보세요. 이 정도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가짜는 걸러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 도구를 활용하세요. 한국의 팩트체크넷,
네이버와 구글의 팩트체크 기능,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스놉스업스나 AFP 팩트체크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검증된 곳에 힘을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SIFT입니다. Stop. 멈추세요. Investigate. 출처를 조사하세요. Find. 신뢰할 만한 보도를 더 찾아보세요. Trace. 원래의 맥락을 추적하세요. 무엇인가 보고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1분만 멈추고 이 과정을 거쳐보세요.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EU는 2026년부터 AI 생성 콘텐츠의 라벨링을 의무화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는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받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이 법보다 빠르지만 법은 기술의 오남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산업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신스아이디 센타이디처럼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도입하고 어도비나 오픈AI 같은 기업들은 CPA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스스로 나는 AI다 라고 밝히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생존 키트를 오늘 만드세요. 첫째, 공유전 검색. 둘째, 감정이 격해지면 의심. 셋째, 2곳 이상 교차 확인. 넷째, 팩트체크 즐겨찾기. 다섯째, 내 얼굴과 목소리 노출 최소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건 신고하기. 이 6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드립니다. AI 콘텐츠 표시, 꼭 의무화해야 할까요? 가짜를 만든 AI 개발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탐지 기술이 완벽해지면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지만 이 고민 자체가 우리가 기술을 올바르게 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진짜 같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진짜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잠시 미루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결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태도가 디지털 시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